안녕하세요. 세모TV 세모절세왕 쌤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세모주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와!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정보의 세무주치 성지의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정보 세무주치 박주철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에게 비용 처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사업자의 세금 계산을 아주 단순화시켜 설명을 해보자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매출이 집계되어 수익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사업자의 비용 처리가 어디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객사 대표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절세 방법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하고, 이는 사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비용 처리는 절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경영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용 처리를 위해서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번 말해도 입 아프지 않습니다. 첫째 증빙, 둘째 증빙, 셋째 증빙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셔도 절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만 가지고 경비 처리를 할 수 없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거래처에 이체한 내역만 가지고는 경비 처리가 어렵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함께 수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도 처리 가능하며 적격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체 확인서, 계약서, 송장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장님들께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으로 첫 번째, 사업과 관련된 매입 비용입니다. 매입 비용의 경우 최소한 월 단위로 누락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사무실 임차료뿐만이 아니라 복합기, 정수기 등과 같은 사업 관련 비품 또는 기계장치 대여료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월 단위로 나가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최초에 한 번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두신다면 거의 자동적으로 매월 증빙을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요금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관리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장 전화, 팩스, 인터넷, 핸드폰 요금과 같은 통신비입니다. 통신비도 통신사에 최초의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해두시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걸어두신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직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에 대한 사대보험료, 상해보험료, 책임보험료 등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 용역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증명서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들의 식비, 경조사비, 회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여덟 번째, 접대비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그 외의 접대비는 1만 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챙기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구입비, 리스료, 렌트료, 유류비 등 연 8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열 번째, 이자 비용입니다. 사업 운전 자금에 대한 대출이 있다면 그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주택 자금 비용과 같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한 이자를 경비 처리한다면 부인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목들이 엄청 많네요. 그 사장님들께서 모르고 지나치셨다가 세무사님의 컨설팅을 받고 절세했던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다 보면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개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안 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세무사에게 이자 상환 내역서를 제출하신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래처 경조사 비용에 대해서도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십니다. 이때 세무장부 수기증빙 메뉴를 이용해서 미리 사진을 찍어 두신다면 세무주치의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전달 없이 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들께서 비용 처리 누락을 막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절세의 시작은 습관입니다. 보통 저희 세무주치의가 방문하면 세 가지 절세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증빙을 세무장부에 미리미리 사진 찍어둡니다. 두 번째, 세금 납부 알림이 뜨면 즉시 처리합니다. 세 번째, 통장 거래 내역에 어떤 사용 내역인지 미리 기록을 해둡니다. 예전에는 경비 처리를 위해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을 노트에 붙여서 서류를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세무장부를 이용해서 모든 증빙을 자동 수집하고 세무사무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들이 세무장부를 이용하면서 신고를 위해 증빙을 모으고 전달하던 습관들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세금 신고가 빨라지고 다양한 절세 전략을 펼 수 있게 돼서 저희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들께서 비용 처리 시에 주의할 점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년 국세청에서는 사업 관련 비용과 생활 비용을 구분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지정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그 카드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개인용품을 구입하시거나 휴일날 사용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비용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물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거래처와 거래하시면서 증빙받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증빙은 돈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의 비용 처리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세모TV에서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오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